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보시기에는 저는 기질이 뭘 것 같습니까? 네. 저는 TT입니다. 네. 그러니까 TT 기질인데, 또 저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일하는 기질성인데, TT를 쓰다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도 이렇게 PPT 만든 것도 제가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이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또 만든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 중에 이제 강사들은 전부 다 A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물었어요. 나는 일어서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했어. 뭐 하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관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일어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사장님이 조금의 불안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A잖아요. 저희 보고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더 힘듭니다. 자기들은 움직이면서 강의를 해야지 된다 하길래, 이거 더 기질마다 자기대로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또 T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금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는 걸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A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신입 상담을 했는데 보실 때 좀 얼굴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 좀 괜찮다 하면은 조금 뭔가를 데이터를 보여주실 때 이미지화 시키는 것, 우리 원의 행사 같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조금 그리고 T한테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A가 오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지금 만일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퀴즈는 딱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나중에 상담할 때 이 친구는 보니까 퀴즈를 조금 더 오늘 한번 이렇게 처음 들으셨잖아요, 원장님. 다음번에 우리가 또 만날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더라도 그때 안 들렸던 것이 또 들리게 되고, 원장님 중에 이제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T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보를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고, A들은 그때 또 잊어버렸던 거를 또 다시 한번 바꿔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들을 때마다 또 그때 안 들렸던 거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쪽에 있는 원장님들은 벌써 이렇게 두 분 또 들으셨는데, 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장님 부활을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아들도 어린 친구들도 이래 오면은 엄마 옆에 좀 달라붙어. 그러면 얘가 조금 너에 대한 정보감이 없다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어느 정도 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은 얘는 좀 그런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꾸 뭔가를 한 가지를 끝내놓고 또 한 가지를 시작해야 되지, 그리고 원도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얘들한테는. 물론 이 친구들한테 새로운 경험도 필요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히 해야 되는데, 엄마가 딱 보면 엄마는 행동이 같고 애는 좀 사고형 같아. 그럼 저는 반대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냥 짧게 그냥 한번 말해주더라도 좀 이렇게 어머님들이 좀 그런 부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행동용을 쓰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원장님 교실에 들어오다가 이것저것 만져보고 막 익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자기 감각을 느끼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의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키딜은 주 양육자의 이제 이런 친구입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면, 아까 말했던 사용 설명서를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사님께서 퀴즈 강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퀴즈 강화 프로그램은 그러면은 너 어떻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퀴즈를 강화됐어?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죠? 자기 퀴즈를 쓰게 만들어있고, 퀴즈를 안다라고 해서 얘 머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박사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강화 프로그램 설명하기 전에 이게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SBS 뉴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알고 계세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친구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근데 제일 큰 핵심이 뭐냐면은 요래 보면은 원장님 요렇게 전두엽이 정상 뇌파하고 이제 아까 전에 뇌파락하는 것이 약간 정기적 자극이라 했잖아요. 정기적 시냅스와 시냅스를 뉴런과 뉴런 연결되는 시냅스를 갈 때 이제 정기적 자극이 흐른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뇌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파는 보라색은 거의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이걸 많이 알고 계세요. 뭐냐면 전두엽을 안 쓴다는 뜻은 아예 인성이네 그리고 그거를 집중하는 데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우리 유아 때는 원장님 제가 아까 5세에서 7세까지는 운의 발달이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운해가 이렇게 지금 일거려져 있잖아요, 원장님. 이렇게 지금 일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의 폭도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들이 끝까지 한 10살 때까지 미술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창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미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지금의 아이 친구들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좀 따져보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창의적인 부분, 전두엽이 망가지는 부분들은 결국은 원장님 주의력이 산만한 친구가 예전보다 더 많다는 것을 더 느끼실 겁니다. 원장님. 그만큼 노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그거를 이제 뇌과학자가 설명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게 이렇게 정보값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주의력을 높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우리는 주의력과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원장님. 근데 대부분 얘기할 때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집중력이 주의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답니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었잖아요, 원장님. 거기서 핵심을 뽑아내는 것이 주의력이랍니다. 핵심을 뽑아내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영어 수업을 했어.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핵심을 가르쳐줘서 그 핵심을 딱 해야 되는데 그만큼 주의력이 이제 산만한 친구인데 그거를 뭐로 비유하냐면은 축구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나 거기서 참 이렇게 내가 알기 편하게 한 게 축구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11명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공을 잡았어. 그 공을 잡았는데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주의력이래요, 원장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럼 집중력은 뭐냐면은 승부차기가 집중력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한 곳에다가 딱 힘을 줘서 이곳에 내가 집중해서 딱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 되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답니다, 원장님. 그래서 강의를 듣고 핵심을 뽑아내는 주의력, 그 주의력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주의력이 좋잖아요. 핵심을 뽑았잖아요, 원장님.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를 다음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를 핵심을 뽑은 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냐?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반복해야지 장기 기억인데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끝이랍니다, 원장님. 아니 물론 중고등학교 때 또 자기가 알아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내가 핵심을 뽑아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어. 이걸 끄집어내야 된답니다, 원장님. 그게 뭐냐면은 문제풀이랍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똑똑한 친구가 된답니다, 원장님. 그런데 뭐냐면 지금 유아들이 주의력이 산만한 것이 사실은 부모님의 양육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큰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원장님?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강의 들었던 거를 한번 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질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뭐냐면은 뇌 활성화를 훈련시키는 데 있잖아요, 원장님. 운동, 독서, 그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장님.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원장님, 뇌 활성화 훈련이 뭐냐면은 시냅스의 밀도력을 높이는데 아까 시냅스의 밀도력 높은 친구가 똑똑한 친구라 했잖아요, 원장님.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냅스의 밀도력을 하는데 훈련하는데 운동, 독서, 그림이 가장 이렇게 시냅스의 밀도력을 높인답니다. 그럼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아니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화학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밀도력을 높일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이것만이 그러냐라고 하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그것도 해도 시냅스 밀도력이 높아집니다, 원장님. 그런데 특히 뇌가 손상됐을 때 의학계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연구 논문 결과 발표가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운동하세요, 독서하세요, 그림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유아를 볼게요, 원장님. 유아는 요거를 저는 50점, 운동을 50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 아직은 우리 체육 수업 하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아이가 이제 신체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아직 신체 발달로서 50점 점수를 주고 싶고요. 독서도 50점 점수를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직은 아이들이 문해력이 지금 이제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박사님이 그나마 유아들한테는 시냅스 밀도를 높이는데 가장 뭐가 좋냐라고 하니까 7, 80점 점수를 주는 그림을 도구로 갖고 왔다고. 자, 여기서 잘했대. 시냅스의 밀도를 높이는데 높여야지 똑똑한 친구다. 근데 시냅스의 밀도를 높이려 하니까 뭘 갖고 왔냐? 그림을 도구로 갖고 왔다.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원장님? 네네. 그래서 그림을 도구로 갖고 왔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제 그림을 도구로 갖고 왔다. 아이 기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여기서 박사님이 만들 때 또 어떤 부분을 첨가했냐면 우리는 기질 강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만다라 그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패턴 작업이 아이들의 시냅스를 밀도력을 높이는데 또 탁월하다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색칠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가 하트를 집어넣은 걸 얘가 여기다가 색칠을 집어넣었어.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빨간색을 들어 하면은 시냅스를 한번 연답니다. 원장님. 색칠을 하는 거는 손에 운동 에너지를 쓴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트 볼록 올려 내려 올려 내려 하는 것들은 그만큼의 계속 시냅스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원장님?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패턴 넣는 것도 지키지를 쓴다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A의 기지성을 쓰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A는 이미지화 시키는 걸 잘합니다, 원장님. 단 세밀하게 그리는 걸 못합니다. 세밀하게 그린다는 것은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뜻이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원래 얘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장님,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쭉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감독 고양이가 됐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는 벌써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냥 초반에는 얘가 원래 끝까지 가는 힘이 좀 약합니다. 얘도 이렇게 보니까 지가 막 그렸는데 여기 사람 모양으로 그려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그림들이 행동에 있는 그림들이 보면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원장님. 좀 깔끔하진 않습니다, 원장님. 이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여기 팁입니다. 깔끔하게, 원장님. 그리고 얘는 반복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원장님. 그래서 벼라트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도 딱딱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뭐 애들이 등원하는 시간, 하원하는 시간이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자유활동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하는 선생님들은 요 만다라 패턴지가 딱 있습니다, 원장님. 종류별로 쭉 있습니다. 그거를 딱 놔두면은 네임펜에다가 지가 시간 날 때마다 해주면 시냅스가 계속 밀도력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기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원장님. 그냥 지 패턴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안에서 자기의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수시로 해주시면 된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패턴 작업을 하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색칠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점점 그래 하면은 시냅스가 자꾸 이제 전두엽이 자꾸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요게 원장님 정면법은 사실 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못 누르면서 이제 이렇게 선이 돼버리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여기에 딱 보면은 이 티가 나거든요. 이 깔끔한 부분들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점 찍은 부분들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요 안에 있잖아요, 원장님. 점 찍은 게 다 다릅니다. 위치가. 이게 집안에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뒤늦게 발견했어요. 이해되시죠? 이는 특별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뭐가 있잖아요. 정보값이 들어오면 한눈에 설계 도면 없이 싹 머릿속에 다 들어온답니다. 그만큼의 창의적인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AT. 그러니까 패턴 작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도구로 봤는데 그 그림 도구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들이 패턴 작업을 통해서 시냅스 밀도를 높인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만들 때 이걸 계속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시냅스 밀도를 높여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그렇게 제가 연결성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그림을 그려는 색칠해주는 거고 이게 3년 했는 친구가 패턴 작업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달 반 작업에는 9월달에 10월달에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질 강화는 3년 차로 되어 있습니다. 5세, 6세, 7세로 되어 있습니다. 5세가 내 발달하는 범위, 6세가 하는 것, 7세가 하는 범위가 이렇게 다르다고 3년 과정은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입니다. 비용부터 완성 단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보통 원장님들이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 월 단위로 돼 있잖아요. 3월달은 뭐라고 4월달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수영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만일에 이제 제가 자유형을 이제 끈으로 갔어. 그럼 바로 자유형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뭐 합니까? 발차기 하는 거, 호흡하는 거, 손 젓는 것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발차기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쭉 해가지고 완성 단계가 이제 자유형을 하겠죠, 원장님. 그러면은 1년 동안 배우면 자유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7세 친구들이 만일에 내년도에 한다면 1년 과정을 하겠죠, 원장님. 그럼 자유형을 하겠죠.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이때도 그러면 퀴즈 강화가 됐어, 1년 해도. 그런데 원장님이 자유형을 1년 한 친구와 3년 했는 친구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3년 했는 친구가 자유형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겠죠, 원장님. 그러니까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 한 친구가 조금 더 자기 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전두엽 쓰는 훈련이 더 잘 돼 있겠죠. 그런 친구가 초등학교 갔을 때에는 조금 더 자기의 기질성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내 발달이 그만큼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여기 수업 1까지는 기질을 안정화, 1학기는 기질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2학기 때는 기질을 강화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잘 기억하고 계세요. 피움은 한 달 과정, 채움은 한 달 과정, 회전도 한 달 과정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조합 1은 여기 판 보이시죠, 원장님? 앞에 보이십니까, 원장님? 판. 여기 12조각을 붙이는 겁니다, 원장님. 요게 이제 여기 2달간입니다, 원장님. 조합 1이. 조합 1이 여기 나중에 조각을 붙이는 것들이 옆에 이렇게 그림 붙여져 있잖아요, 원장님. 여기 12조각을 붙이는 건데 요때 조합 1이 뭐냐면 나중에 뒤에 설명은 들어가겠지만 우리 아까 전에 회색으로 열등 기능 하는 거 기억나세요, 원장님? 요때 열등 기능이 지가 쓰는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거잖아요, 원장님. 우리 박사님이 요거를 7, 8월 달에 넣어놨는 게 1학기 마무리 작업에 넣어놨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역경을 이겨내야지 성장한다라고 생각해서 요때 색채 에너지를 써가지고 자기 기질에 조금 더 이렇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2학기가 되면은 조합 2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많이 아이들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합 1이 열등기는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움은 지 기질을 이제 잘 못 썼던 것들을 흔들어내는 부분이라면은 요거는 채워주고 요거는 이제 회전은 사고점을 이제 회전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조합원은 이제 열등기는 극복하고 그다음부터 기질을 강한데 조합원은 이제 요거 한 달 반, 요거 한 달 반, 완성이 요거 2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 판이 한 아이 겁니다, 원장님. 그래서 조합원에 1학기 때 한 판이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 쪽이 완성판입니다, 원장님. 6조각 붙이는 것이. 네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저기에 프로그램에 원장님 저기 현수막에 그 내용들이 나중에 한번 가실 때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5, 6, 7세에 교재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하는 이해되시죠, 원장님? 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세는 비움인데 요렇게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교재가 나가는데 5세하고 6세를 반복 한 번 더 해주는 것은 아이의 기질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낙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작업부터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쭉 들어가서 하고 7세는 조금 더 이제 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이 내 발달에 맞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갖고 아이들이 요 장면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기질성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비우면 돼서 이제 이렇게 애들 명품가 자기만의 기준에서 명품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시하는 건데 우리 이 기질 강화는 한 달하고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원장님. 요걸 놔뒀다가 보통 이제 10월이나 10월 말이나 11월 달쯤에 원장님 전시회를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한 6월 달쯤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시회 준비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벽에 붙여서 아이들마다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세도 여기 인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원장님 여기 1년차 있는 친구거든요. 1년차 있는 친구도 잘했죠. 여기 2년차 있는 친구도 아까 전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년차와 2년차가 어떤 점을 보냐면 원장님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보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채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안에서. 또 그림 안에서 더 채웠다는 뜻은 뭡니까, 원장님?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전두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원장님? 네. 자, 요건 옆모습 보는 거 여기 1년차 있는 거고요. 2년차, 3년차,
얘는 3년차 된 친구거든요. 원장님이 얘가 얼마만큼 전지업 쓰는 거를 이렇게 한번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얘가 보면 원장님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원장님. 들죠 원장님. 그게 뭐냐면은 원장님 우리가 시각적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원장님. 아까 전에 빨간 거 보셨죠? 아까 전에 네파에서. 그게 후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후두역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정보가 들어오고 나면은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를 헤드라이트 비추는 거죠. 한 개를 끄집어내는 거를 원장님 목에 전두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듣잖아요. 원장님 여기 하다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여기에 아이랑 노래랑 키디 여기 훈수가 있다 하면 원장님 이때부터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고 하면은 쭉 들어갔다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비디오를 보잖아요. 비디오를 보면 오늘 트리핑을 봤어. 그리고 트리핑 보고 있는데 있잖아. 어머니가 초점 맞춰 전두엽 쓰는 훈련은 뭐냐면은 트리핑에 입었는 그 옷 색깔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하면서 분홍색 옷 입었어. 이게 전두엽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거는 자연을 많이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유아 때. 그래서 우리가 숲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자연은 늘 변하잖아요.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운해를 발달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를 쭉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해? 라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 여길 수 있잖아요. 원장님. 근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자면 재료 미술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오늘 풍차를 만든다면 풍차 재료를 나눠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못 푸는 친구들은 가서 선생님 좀 도와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원장님. 근데 퀴즈는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마다 자기가 수업하는데도 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스토리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스토리를 읽어줍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 장면을 하기 위해서 한 장면 여기 한 장면 할 때마다 원장님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읽어주고 나면은 갑자기 퀴즈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장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꾸 자기가 생각한 거를 남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원장님. 원장님들 사과라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은 원장님은 사과 이미지가 떠오르십니다. 내가 사과라는 단어만 얘기했는데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원장님은 사과 단어가 떠오르십니다. 근데 옆에 있는 원장님은 비타민 C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 아이들은 자기의 기지성대로 그걸 합니다. 근데 내가 사과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해서 선생님이 사과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해서 얘들도 다 사과 이미지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똑같은 그림이 없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제가 그림을 도구로 갖고 왔다 했잖아요. 네.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제 강의를 뒤에서 이제 우리 교육관이 듣고 사장님 아까 전에 시냅스를 하는데 운동 독서 그림이라 했잖아요. 박사님 만들 때 독서도 생각했어요. 스토리잖아요.